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6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2월 한 달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8.72% 상승한 68,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도 지금 주가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8.72%만큼 상승했다는 게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시장도 좀 못 버텨준 하루였는데요. 근데 사실 어제 대주주 매도권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하이 투자랑 관계 불편한 것도 알겠고, 또 이거 말고도 만기가 다가오는 거 어저께 보셨겠지만 꽤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 알겠는데 꼭 대주주가 매도를 했어야 하느냐, 다른 담보, 이를테면 이현아 사모님이 매도하지 않고 담보로 잡히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거 말고도 여타 주식이 있었는데 구태여 매도가 최선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꽤 계셨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회사 발표 내용을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연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요. 어차피 또 주식담보대출권도 또 있고 만기가 또 금방 다가오니까 만기가 연장이 되니 안 되니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또 뭐 주담대 연장이 되니 안 되니 할 거고, 또 반대 매매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악성 루머도 생길 텐데 이거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고 가자라고 한 듯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내용은. 근데 문제는 대주주 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보니까 회사는 다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의 대주주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이유도 있었고 대비책도 있었습니다. 주주 이익 제고하기 위해서 오늘 100% 무증이라는 카드를 뽑았는데요. 회사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공지문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증자를 결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신약 개발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주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 일부 기사로 인해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 가치 제고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들도 피해를 봤는데 어쩔 수 없이 대주주도 저가에서 팔고 주담대를 해결했다는 건 어찌되었건 대주주들도 피해를 본 거고, 또 우리 마찬가지로 주주들도 피해를 봤죠. 그래서 보상 차원, 여기 신약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것,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목적을 위해 이번 무상증자를 실시했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 악재죠. 증선위가 열리고 있지 않아서 회사는 소명할 기회를 잘 못 갖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이제 밝혀질 것이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나 당장의 피해가 발생한 주주들에 대한 회사의 배려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했다고 합니다. 무상증자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주발초라고 하거든요. 주발초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만큼, 2020년 얘는 이만큼, 엘센 같은 경우는 이만큼 있는데 이번 증자로 약 265억 그리고 235억을 사용하게 되며 이번 무증 후에도 추가 무증의 여력은 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원은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 대해 보상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향후 계획은 잠시 이따 살펴보겠고요. 회사 측에서 무증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봤고, 제가 사실 작년 6월 달에 무상증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6월 4일인가요? 무상증자에 관해서 무상증자 일부 편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만 무상증자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가 무엇이냐? 유상증자의 반대말이죠. 유상증자는 잘 아시겠지만 증자하는데 돈을 받고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증자, 무상으로 증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만 늘어나는 건데요. 요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거 표 나누고 뭐 자산이고 부채 자본 난 들어도 모르겠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거니까 잠깐만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은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반은 은행 거고 반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남의 돈,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 그래서 이걸 합쳐서 자산. 아파트 하나는 은행이랑 내 돈을 합쳐서 산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본은 자본금 그리고 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고요.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자산평가 적립금, 주발초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익잉여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 그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자산평가 적립금은 뭐 이를테면 회사가 투자 활동을 하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채권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 등등등을 합니다. 거기에서 생긴 잉여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렇게 써놨네요. 주식 발행 가액이 액면 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이다라고 이해할 것 같으면서 약간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뭐 유상증자 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액면가랑 유증가랑 차이입니다. 정의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때 가격이 78,700원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LB는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그러면 78,700원에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액면가는 500원밖에 안 하네? 그러면 78,200원이 남죠. 이거를 주발초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무상증자. 무상증자가 뭐냐면 여기 잉여금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발초죠. 주발초가 이렇게 자본금으로 쏙 들어가는 거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가 원래 자본금이 5,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액면가는 500원으로 고정이 된 거잖아요. 액면가 500원이기 때문에 주식수는 10주가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5,000원이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회사가 5,500원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보니까 액면가는 500원이고 그럼 주발초는 5,000원이 되겠죠? 이 주발초 5,000원을 이렇게 자본금으로 넘겨요. 그럼 원래는 자본금이 5,000원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주발초 또 5,000원이 생기죠. 그럼 5,000원 더하기 5,000원은 만원이죠. 자,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근데 자본금이 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주식수는 20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차이. 자본금이 변하니까, 자본금이 5,000원에서 만원으로 변하니까 액면가는 그대로니까 주식수가 늘었네요. 2배로 늘었네요. 자본금이 2배로 느니까 주식수가 2배로 는 것. 이걸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주식수가 늘어났더라 라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전자 주가가 예전에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주에 150만 원이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비싸서 못 사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발행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수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합니다. 거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싼 주식인 경우는 이래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신규주는 일반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적어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박셀도 그랬고요. 동구도 그랬습니다. 동구바이오도 이렇게 무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는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성장성이 큰 회사들은 당장 돈이 없죠. 성장성만 있고 앞으로 기대치만 좋아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배당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장성만 크고 돈이 없는 회사들은 그래서 배당을 못하기 때문에 주식 배당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무상증자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랑 액면 분할은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거 좀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회사의 본질 가치는 변한 게 없죠. 그냥 여기 자본상에, 그러니까 회계상에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주식수도 증가하는 회계상의 이동에 따른 효과를 본 건데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시총, 그러니까 결국은 시총은 변하지 않아요. 액면 분할도 그렇고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주가는 절반으로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시총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주가 부양을 위한 만능은 아닙니다. 결국은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니까 주가는 2분의 1로 떨어지는데, 이게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착시효과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어찌되었건 무상증자가 만능은 아니더라. 주가가 근원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기업의 본질 가치의 상승이
주가를 견인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LB의 본질적인 가치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회사에서 명확히 알고 있어요. 이거예요. 당장은 이번에 단기 악재죠. 금융당국의 조사건, 흔히 말하는 216 사태로 회사는 지금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증선에서 안건을 못 올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어찌되었건 이거는 단기 악재, 216 사태에 의한 단기 악재,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으니 회사의 단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게 이번 무상증자고요. 본질적으로 우리 LB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들은 다 이거죠. 위암 NDA, 그리고 간암 1차, 3상, 선형암, 교모세포종, 위암 2차, 대장암 3차,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아필리아, 그다음에 교모세포종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가 결국 주가의 대세 상승을 이룰 겁니다. 대신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무증을 함으로써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5만 원일 때 뭐지 이거? 150만 원짜리 5만 원이야? 이거 되게 싸네? 라는 착시 효과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총에는 변화는 없어요.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그만큼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요, 기준일 그리고 권리락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요. 일단 회사 발표 내용을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16일입니다. 기준일이 3월 16일이라고 3월 16일 날 보유를 하시면 나는 무상증자 받을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제 시스템이 T-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일이 3월 16일인데 3월 15일, 3월 12일, 여기 14, 13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15, 12, T-2, 3월 12일 날 보유를 하셔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보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T-2일 제도이기 때문에 3월 12일 날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3월 1일 날 팔았다가 3월 10일 날 다시 샀다가 또 3월 11일 날 팔았다가 3월 12일 날 살래요. 상관없이, 아무거나 상관없이 유일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3월 12일 날 보유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한 주당 하나씩, 내가 10주 갖고 있으면 10주 주는 거고요. 100주 갖고 있으면 100주 주는 거고, 120주 갖고 있으면 120주 주는 겁니다. 1대1로 그만큼의 주식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3월 12일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3월 12일 다음 날인 3월 15일 날 사는 사람들은 무상증자를 못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못 받습니다. 그럼 15일 날 사는 사람들은 무증도 못 받는데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신 권리락이라는 게 있어서 12일 종가의 절반의 가격으로 동시효과가 형성이 되는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12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있는 대신 15일에 사시는 분들은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그에 만큼 2분의 1만큼 빠져서 동시효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 3월 15일 날은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을 하고요. 그래서 12일 날 보유하셔야 무상증자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권리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참고로 권리락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주가가 2분의 1로 빠져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주식 입고는 3월 15일 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예정일은 4월 1일이거든요. 실제로 3월 12일 날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주식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4월 1일 날 100주를 받아요. 근데 3월 15일 날은 주가가 일단 2분의 1로 빠져서 시작을 하잖아요. 동시효과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상한가를 칠 수 있고 아니면 또 한가도 갈 수 있다만, 어찌되었건 절반 가격으로 빠져서 시작하는데 내 계좌에는 실제로 받아야 되는 신주를 못 받은 거예요. 무상증자 그 물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곱하기 2로 커져요.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50%로, 그러니까 신주가 내 계좌에 입고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입고일 날 들어오게 되면 자동 정산이 됩니다. 참고로 그것도 좀 아시고요. 근데 이거 다들 한 번씩 해보셔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무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일, 권리락, 이거는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짓자면, 무상증자는 회계상 처리에 따른 주식수의 증가, 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가의 조정, 주가의 하락을 살펴보셨고요. 언제까지 보유하는지, 그리고 권리락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주가는
무상증자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효과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부양 의지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착시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런 위암 NDA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장, 적응증 확대가 회사의 근본 가치라 보여집니다. 현재 LB는 단기 악재로 주가가 헤매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단기적인 회사의 대응책까지 나와서 무증을 했습니다. 이 단기 악재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216 사태고 이 216 사태는 일단 증선위가 열리면 회사에서도 어떻게 좀 해명을 할 것 같은데 빨리 금융당국에서도 불확실성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해서 연기를 하는지 연기하는 이유라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만 그런 얘기도 없고 나오지 말았어야 될 소식이 시장에 나왔는데 왜 금융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는지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피해만 보고 있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여기랑 단기적인 악재랑 무관하게 회사는 지금 해야 되는 이것들을 하나씩 잘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무증 때문에 사실 좀 묻힌 뉴스이긴 한데요. LB그룹이랑 명지의료재단이 의료산업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 지원, 인적 교류, 연구 전반에서 상호 협력키로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 명지병원 이사장이 이왕준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나름 청년 의사라도 유명했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의사로 유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정지된 회사인데 예전에 MG메드가 이름이 캔서럽으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물론 정지입니다. 전 대표의 횡령건 때문에 약간 지금 정지가 되고 있는데 캔서럽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봐도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왕준 의사장 같은 경우도 면역 항암제 부분에서는 나름 많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노인병원도 꽤 있고 하니까 내브레인 센터 그리고 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협약을 할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HBS 시스템의 확장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랑도 일을 잘해서 더 회사가 좀 더 크길 바라겠네요. 연구 활동이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2월 특히 2월 중순 이후에 설날 이후에 상당히 사실 LB는 등락폭이 매우 다이나믹했어요. 216일이 나왔고요. 반격이 나왔고요. 다시 또 하락을 했고요. 다시 또 반격이 나오는 매우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회사도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건 본질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3월 달에는 좀 더 좋은 소식 많이 들리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